'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get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Let's get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shit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o up.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just move hurry up the wall. They're like, sky's the limit, so dance to the break of dawn. Ladies and gentlemen, I got the medicine, so you should keep your eyes on the ball. This is heavy, can you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itch shit like money. And this go overload,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iamond, you know I glow up. And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life is dynamite. Life is dynamite.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da-na-na-na-n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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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it up with dynamite. Da-na-na-na-n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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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it up with dynamite.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So light it up like dynamite. This is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alight.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cking soul. Light it up like dynamite.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3번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아픔은 교실에 있었습니다. 폭력이란 이름을 가진 그 첫 번째 아픔은 덩치가 큰 남자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신체에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건 정육점에 있는 어느 고기처럼 어느새 저는 그들의 말맞다나 사람에서 값싼 고기로 전락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 저는 그중 몇 명의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이젠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공부하고 있을 때 부담이 선생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네가 저번에 낸 거 말인데 담임 선생님이 취소시켰단다. 아무래도 조사는... 얼마 안가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담임 선생님 근처에는 진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민정아, 내가 왜 학교폭력조사위원회를 취소시켰는지 아니? 저는 이유를 몰라 고개를 그대로 저었습니다. 어느새 선생님의 손에는 제가 제출한 종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를 흔들면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넌 3년만 놀림받을 걸 30년 동안 당해야 한다. 민정아, 응?
3년만 참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이 썩는 것 같았습니다. 3년만이라는 그 말에는 3년 동안 제가 폭력을 당해도 된다는 승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학교를 위해 제 고통을 외면한 담임 선생님, 그는 제 두 번째 아픔이었고 방관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참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니 맛있는 냄새와 함께 어머니가 절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축 늘어진 제 어깨를 보고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눈물이 났고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 번째 아픔이 나타나 어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니니? 그럼 걔들이 왜 널 괴롭혀? 어머니에게 찾아온 그 아픔은 2차 가해였습니다. 폭력도 방관도 2차 가해만큼 더 아픈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읽은 투모로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 어려움은 존재했지만 어려움과 마주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말을 읽고 저는 자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성장 과정에는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7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따금 그 아픔들이 기억이 납니다. 폭력과 방관, 그리고 2차 가해라는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제가 겪은 이 아픔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저처럼 우는 사람이 오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하면 합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대학교 1학년 김동민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해야 하는 것도 많은 20대 대학생입니다. 학교를 통해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를 알게 되었고 투모로우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자서전을 말해가며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당연히 현재 시점에 맡은 일과 공부에 전념해서 좋은 결과와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누구나 다들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체계적으로 월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현대사의 모든 천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은 자기만의 여유도 모르고 흘러가는 대로만 사는 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가족을 위한 거고 미래 배우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가 현재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행복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행복해? 만족해? 이런 질문은 저 자신한테 던지면 제 대답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부하 명예가 아닙니다. 가슴 깊숙한 곳까지 꽉 차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꽉 차서 흐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찾기 위해서 현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다운 봉사활동, 코로나19 콘텍스 V활동 등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차차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앞으로의 10년 후에는 그 시절 20대던 사회초년생이든 누구든 후회 없이 다들 즐기며 나 자신도 챙기고 주위 다른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면 잘 도와가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나가며 행복과 나눔, 그리고 보람을 즐기고 싶습니다. 작은 용기가 희망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고 저를 만난 그날은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고생했고 내일 또 고생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발표자 김동원입니다. 투모로우 9월호에서 NBA 코치 필 핸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인적으로 보이는 선수들조차도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 즉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은 늘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지만 그 움직이는 속도만큼이나 나를 힘들게 합니다. 휴식 없이 달리다 쓰러지기도, 몇 년의 청춘을 꿈을 위해 포기하다 나가 떨어지기도,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다 세게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저 또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춘 중 한 명입니다. 꿈은 나를 살게 하기도 하지만 죽음의 문턱 앞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늘 판단하게 하고 후회하게도 합니다. 매 시간 우린 선택하고 이 선택이 늘 우리 편이 되어주진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은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선택하지도 이루지도 못했고 무언가를 열렬히 태우는 방법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어릴 땐 꿈이 늘 좋은 직업이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의 꿈은 동물학자였습니다. 현실을 알게 된 후 심리학자나 기자로 꿈을 바꿨고 20대에 이르러 저는 남들처럼 공무원, 공기업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직업을 갖기 위해 20대의 사랑과 행복 같은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것들은 모두 포기하고 경력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들은 회사에 구애할 때 몇 줄이 글이 되어 있을 뿐이었고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추억은 고작 한 줌이었습니다. 꿈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밀려오는 피로감과 공허함을 이겨낼 기반이 제겐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도 저는 습관적으로 다른 꿈을 쫓았습니다. 안정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다시 청춘을 허비하기 시작했고 맹목적으로 움직였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진흙탕 속에서 발을 구르듯 의미 없는 발길질만 해댔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좋은 직업을 갖고 나면 모든 게 다 따라온다고. 일단은 공부하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부로 성공할 수 없듯 일부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과 다른 꿈을 꿉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 더 크게 성공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꿈은 본인이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진로가 넘치는 현대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계만을 극복하려고 강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최대한 어릴 때 틀을 깨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멈춰보세요. 최근에 저는 일단 모든 꿈을 없앴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않고 저의 몸을 돌보고 적당한 행복을 느끼고 현실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처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뒤쫓아야 할 꿈도 눈앞에 보일 것 같습니다. 더 망망대해로 빠져버리기 전에 일단 잠깐 멈춰 항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뭐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꿈을 꿔야 죽기 전에 후회가 덜할지 한번 재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던 NBA 선수는 역대 최고의 드리블러로 꼽히는 카이리 어빙입니다. 그는 결국 짐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 동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어떤 것에 도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슬럼프를 극복해냅니다. 코치인 필 핸디는 슬럼프를 겪는 선수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서 재부팅하자고 설득하곤 합니다. 꿈은 달성 속도보다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안 되면 일단 멈춰 주변을 둘러보세요. 현실을 마주하고 닥친 일들을 처리해 나가다 보면 나에게 필요한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꿈은 양날의 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너무 맹목적으로 쫓지도 너무 가난한 꿈을 갖지도 마세요. 꿈이 가난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하루라도 젊을 때 잠시 멈춰보세요. 자신이 고장났다고 느낄 때면 잠시 멈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잠시 쉬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포항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박성민입니다. 저는 이번에 투모로우 10월호에서 내 생각이 틀린 게 보이면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교양지 투모로우를 읽고 변화된 마음,
인상 깊은 부분을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북경대학교 경영학과를 다녔던 한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경대학교는 중국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만 입학할 수 있고 한국 유학생들은 엄두도 못 낼 대학이었기에 이 학생은 북경대학교에 들어온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후 첫 시험에서 70점도 아닌 7점을 받게 되자 학생은 자신에게 있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고 대학교를 휴학하면서 우울증에 중국 공안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망상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던 중 이 학생은 어떤 분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이 글은 내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저는 저분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농구도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는 생각에 다른 일들도 하면 잘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랬던 제가 남을 도와주러 갔던 잠비아 해외 봉사에서 그 생각이 깨지게 되었는데요. 봉사를 하는 내내 맡은 일마다 실수하고 혼나면서 실상은 제가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잠비아 지부장님께서 저희에게 과일 나무는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다 따줘야 해. 그래야 열매로 갈 영양분을 나무가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고 나중에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조그마한 열매를 맺은 것에 나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밑에서 배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투마로우를 읽는 동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살아왔던 저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멘토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고 이런 기회를 주신 투모로우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본 투마로우 10월호에 코로나가 준 뜻밖의 시간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글쓴이는 유학 중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의미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후 온라인 퀴즈 캠프를 진행하여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만 있어야 하는 지친 어린이들에게 응원과 힘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미래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땠나요?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나를 당황하게 하지는 않았었나요? 대부분 청년들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동교육 지원 봉사활동에서 자신의 꿈을 소개하는 수업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받았던 질문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던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고입시험, 고등학교 때는 취업 준비라는 단기적인 목표들이 제 시야를 채워나갔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은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꿈이 무엇인지 초등학생에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고민만 해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꿈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먼저 제가 갖춘 능력과
성격,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객관함으로써 저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저의 약점과 강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진로 적성 검사와 나의 역량과 관련된 적성 직업들을 소개하는 도서를 통해 그동안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꿈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확실히 정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치과의생사라는 꿈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치의생과에 입학하여 꿈과 관련된 전공 학문을 배우게 되어서 더욱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해 학점 관리는 물론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제가 원하는 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병원에 취업해서도 단순한 치과의생사가 아닌 명품 치과의생사, 우수 치과의생사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제 자신을 가꾸어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유명한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네스토 체게바라의 명언입니다.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 없이 가능한 일은 없다. 먼저 꿈을 가져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이 글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을 향해 도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단계를 밟아 행동하며 열의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듣거나 혹은 읽어보게 된다면 꿈을 찾고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임용시험을 치기 위해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여러 번 응시를 하고 최근에는 올해 마지막 기회였던 시험을 쳤는데 1점이 모자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잘할 자신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긴 한 걸까 싶은 마음에 큰 낙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투마로우 말하기 대회를 나가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낙담하고 있기보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 이번 대회를 신청해 한 챕터씩 읽어내려 갔습니다. 9월호를 읽고 10월호를 펼치는데 바로 보이는 문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큰 짐을 지고 살거나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아도 어떻게 짐을 내려놓고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평생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을 짐으로 여겨 10년, 20년을 괴로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문득 난 정해놓은 틀에서 살아왔어 라고 언젠가 친구에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바로 가야 하고 나쁜 말을 쓰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그렇게 제가 세워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울었었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임용고시를 치기 위해 일찍 한국사를 따려고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오고 교육학 공부를 일단 시작하자라는 마음에 인강도 끊었지만 한국사도 교육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채 4학년이 되었습니다. 늘 마음이 앞서고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눅들고 제 모습에 실망하기 싫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한국사 시험을 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투마로우를 통해서 내가 가진 기준치와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힘들어 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나? 아니. 근데 왜 실망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건가? 그게 원래 난데. 그 순간 저 자신을 인정해버리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종종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특수교사를 하고 계신 작은 엄마께 모르는 거를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기도 해서 그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아, 그래. 나보다 잘 아는 작은 엄마께 한번 여쭤보자 싶은 마음에 연락을 드렸고 오랜만에 작은 엄마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 등을 알 수 있었고 최근에 합격한 분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기준치와 기대라는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었을 때 제 마음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모습을 돌아보는 눈과 또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준 투마로우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 내가 무엇인가를 다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내 속에 올라오는 어떤 뭐 분노나 어려움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딱딱 잡을 수 있는 여러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면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어떤 막 그 짜증이나 원망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딱 올라오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 조절이라 하죠. 분노 조절 장애라 하죠.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우리에게 막 어떤 생각이 하나 딱 올라오면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만들어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이 가정을 완전 망해버리게 하는 어떤 이런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의 그 친구의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을 잘 아는데 이분은 안산에 살았습니다. 안산에 뭐 직장을 잘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살았는데 이분은 술을 좀 좋아하셨던가 봐요. 그럼 직장을 마치고 나면 어느 때처럼 친구들하고 술을 한잔 마시고 또 뭐 하겠습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택시를 딱 탈 때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 자기 집까지 딱 가면 그 당시에 어떤 돈으로 7,000원이 나온대요. 7,000원. 그래서 7,000원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드리면서 제가 아무래도 술이 좀 돼서 가다가 코도를 골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봐주시고 내가 가는 목적지는 여기인데 딱 7,000원 나오는데 제가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곳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늘 그렇게 이제 퇴근을 하는데 어느 땐가 택시를 탔는데 이게 이제 딱 내릴 때 이게 다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운전수가 깨워서 이제 내리는데 그 운전수가 손님 돈 주세요. 그게 이분은 어느 때처럼 야 내가 오늘 탈 때 실수할 것 같아서 내가 돈을 미리 선불로 줬다. 그 운전수가 난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시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가까운 파출소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파출소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경찰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한 사람은 술을 마셨고 한 사람은 뭐 운전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운전수가 이게 그 사실이고 술 취한 이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이제 그 경찰 아저씨가 아니 선생님 술이 한 잔 되셨는데
그 택시비 드리고 그냥 그렇게 끝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봐드릴 테니까 택시비 드리고 그렇게 내리세요. 집에 가세요. 하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아니, 내가 탈 때 틀림없이 택시비를 냈단 말이야. 근데, 야, 이 경찰도 운전사 편이네 하고 열받아가지고 막 기물을 갖다가 이게 책상을 발로 차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기물을 또 던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갑자기 이제 그 구류에 이제 구류를 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막 너무너무 이제 그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길로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야 하는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너무 화를 내다가 내가 택시비를 냈는데 경찰들도 한통 속이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찰들이 나한테 이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신나를 붙고 내가 자살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경찰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고 저분 아직도 자기 어떤 모습을 잘 모르네. 그러면서 비웃고 이제 웃고 만 거예요. 이제 사건이 이제 딱 생기고 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진짜 이 사람은 그런 부분들 앞에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를 딱 붙고 사과 안 하면 내가 이게 그 자살하겠다. 그게 이제 뭐 경찰들은 크게 이제 관심을 안 가졌죠. 근데 진짜 이제 그 신나를 붙고 불을 켜니까 여러분 신나가 얼마나 잘 붙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몸에 이제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 끄지도 못해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옷으로 막 덮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너무 심한 화상을 입게 된 거예요. 화상을 입고 근데 이제 다 죽어가면서도 이분은 자기가 어떤 나는 택시비 10,000원을 냈다. 그 어떤 오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마음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택시비를 냈다. 그래서 이건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해서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브레이크가 안 듣는 사람의 한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나는 내가 그 사람의 한 어떤 행동에 대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네가 맞았는데 네가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마인드를 가진 어떤 한 분이 와서 나는 선생님 정말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분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각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나각하고 하는데 왜 잘못된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10,000원 냈다. 10,000원 하나 때문에 첫 번째 사랑하는 아내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그 딸과 아이들을 다 버린 거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어떤 분노 조절 하나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이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이 그 많은 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분의 어떤 그 삶들 속에 가족을 다 버려버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조절 하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지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이 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일들 앞에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자제할 수 있는 어떤 그 힘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지도자로서의 어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제력이라는 자체는 우리 젊음을 마음껏 활용하고 발산할 수 있는 그 장치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젊음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제 투마로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우리 인생 속에 꼭 필요한 어떤 메시지라는 마음이 참 들고, 여러분 이런 자제력이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진다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모로우를 읽으면서 야, 이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지금은 좀 더딜지 모르지만 이런 투모로우를 읽게 된다면 많은 부분들 앞에 참 많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투마로우를 읽어본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자제하고 또 생각하고 또 내가 보는 어떤 옳은 것도 한 번쯤 뛰어넘어가 보고,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이제 고맙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바쁘신데 또 이곳에 오셔서 또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마음을 써주시고 또 심사해 주시는 심사위원 여러분 되게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이 투마로우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시상식 전에 심사평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먼저 김용진 심사위원님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입니다. 장시간 학생 여러분들 발표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그건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대회이고 하니까 심사평을 하자면 말과 글은 그 사람 내면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말과 글 속에는 본인의 생각, 인성,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 고민 이런 등등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하기 대회인데요. 다소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봤는데, 글을 여러분들이 먼저 제출을 하고 그 글에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어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또 학생들이 글 자체를 또 구어체로 바꿔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러한 내용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몸에 체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제를 왜 이걸 선정한 것이냐라는 설명 부분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당위성이 좀 더 명확하고 세밀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 주제를 전개해 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장황한 학생들이 있었다. 하나의 주제, 예를 들자면 A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그죠? 어떠한 학생들은 A를 설명하기 위해서 Z까지 가는 이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데 너무 많은
상황들을 전개시키고, 그죠? 너무 많은 얘기들을 가져가게 되면 결국은 주제가 사라지고 상황만 아주 장황해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본인도 아마 모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좀 명확한 어떤 주제 전개, 그리고 장황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그죠? 힘있게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김진영 심사위원님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용진 심사위원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실행이 답이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실행을 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말하기를 통해 또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바쁜 일정 수고하셨고 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값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장려상입니다. 부상으로는 장학금 5만 원이 수여됩니다. 장려상 참가번호 4번 백승혜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장학금 10만 원이 상으로 수여됩니다. 우수상 참가번호 7번 황세영 학생입니다. 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네, 시의 네, 다음은 경상북도 의회 의원상입니다. 참가번호 5번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금 10만 원이 상금으로 수여됩니다. 장려상 참가번호 3번 김동원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네, 대망의 최우수상입니다. 화면에 이제 떨리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최우수상은 참가번호 6번 상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강민정, 위 학생은 네, 다음은 경상북도 상장 특별상 성명 박성민.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오늘의 소중한 시간을 추억으로 남길 단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지 못하는 관계로 줌 화면을 보시고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모로우 말하기 대회를 통해 심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새로운 시대에 감사합니다.